아무튼 저희가 또 보니까 저희 법대 선배님이시더라고요. 아주 대선배님이시고 연수원도 연수원 선배님 엄청난 또 선배님이시고 그 당시에는 몇 명 정도? 저희는 300명이었어요. 네. 그러면 1000명이었어요. 저희 때 1000명이었었는데 네, 그 후로 조금씩 줄었군요. 네, 줄었었는데 300명 때면 그래도 엄청 이제 합격하기 되게 어려운 시절에 합격을 하시고 아니요, 그 당시에는 되게 쉬웠어요. 변호사가 돼도 뭐 빌딩 올린다 막 이런 얘기가 있을 때가 아닙니까? 제가 나올 때만 해도 빌딩은 못 올리고요. 이게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하면 네네네. 제가 초임 때 네. 부장님이 있었어요. 네. 그분이 이제 저랑 같이 일하고 한 6개월 있다가 이제 개업을 하셨어요. 네네. 그랬더니 뭐 6개월 지나서 빌딩 사셨다 어. 이런 얘기가 들리고 정말 뭐 이런 얘기하면 뭐라 그러겠지만 네. 그때는 참 변호사 해도 저 하기도 편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정말 넉넉하고 이런 네.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변호사 업계 힘들어요. 네. 저는 그래도 뭐 정관이고 변호사님도 뭐 능력이 있으시니까 잘 하시고 계시지만 정말로 변호사들 나오면 어디 취업 안 하면 혼자서 사건을 수임할 수가 없습니다. 평균이 뭐 1점 몇 건이라 그러든가 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더 많이 하는 사람 많이 하니까 못하는 사람 한 건을 수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한 건을 수임하면 뭐 그분들이 돈 많이 받겠습니까? 뭐 300, 500 받는데 그럼 변호사가 하려면 자기 사무실 얻어야지, 뭐 직원도 좀 써야지, 경비도 좀 들지. 그거는 뭐 최저임금도 못 받는 돈입니다. 현실이 그렇긴 해요. 그래서 변호사가 돈 잘 번다? 이런 거는 벌써 지나간 지 오래됐다. 네. 라는 말씀 드립니다. 공부를 한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사법시험 준비를? 저는 뭐 1학년 때 조금 준비하다가 네. 뭐 2학년 때부터 했겠죠. 네. 그래갖고 이제 4학년 때 합격했고 와, 3학년 2학년 때 준비해서 4학년 때 그럼 재학 중에 그냥 네, 바로 재학 중에 합격했습니다. 네, 근데 꽤 많아요. 지금 네. 360명이었는데 저희가 30명 정도, 네. 한 10분의 1 정도 네. 그렇게 합격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휘문고 네, 나오셨더라고요. 네, 휘문고 예, 나와서 거의 그럼 1등을 계속 하셨던 그런 건가요? 서울법대 바로 휘문고 서울법대 이렇게 나와요. 이건 제가 또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들어주시는 게 저는 공부 잘하는 재주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공부 잘하는 놈이 자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휘문고등학교 다녔는데 그때는 휘문이 지금보다 명문은 아니었어요. 하락군 아닌가요 그래도? 네. 근데 그거 옛날 일이고요. 그때는 휘문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이 대학 보내는데 크게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너들이 알아서 해라. 네네네. 그래갖고 저는 체력장을요. 제가 그때 체력장이 있었거든요. 네. 제가 혼자 연습해서 간신 20점 받았어요. 이거 신경 별로 안 씁니다. 근데 그건 그렇고 그리고 공부도 지금처럼 잘하지는 못했고 지금은 휘문이 진짜 명문인 건 맞아요. 네. 하락군에 이사 오길 잘해서 제가 옛날에 뭐 실력고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뭐 기말고사 빼고 그냥 학력고사하고 비슷하게 보는 시험이 있는데 그거를 한 30번 좀 안 되게 봤을 거예요. 네. 3년 동안. 근데 네네. 제가 1등을 못한 게 3번인가 있었어요. 그 나머지는 전부 1등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적표가 있잖아요. 그럼 성적표를 이렇게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선생님 가끔 저한테 시킬 때가 있는데 제 거만 너덜너덜한 거예요. 맨 위에 있으니까. 딴 애들 건 이제 중간에 있으니까 괜찮고. 그래서 제가 2등을 2번 하고 3등을 네. 1번 하고 나머지 전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제가 뭐 전국에서 수석하리라 기대했는데 저는 솔직히 그런 제목은 전혀 아닙니다. 네. 물론 머리가 멍청한 건 아니지만 그냥 약간 수제 정도인데 불구하고 대본에 어떻게 쓰셨냐면 네? 저는 그 정도 머리가 좋지는 않아요. 이렇게 쓰시면은 보시는 그건 진짜 사실이에요. 저희가 IQ 테스트 하잖아요. 그러면 130 정도 나왔나? 그러니까 반에 저보다 좋은 학생이 항상 있어요. 한두 명 정도.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 다른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시험이 있으면 거기에 올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근데 저는 성격이 그러니까 예민하고 좀 거기 집중하고 그런 면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대범하고 상남자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저는 그렇게는 못했죠. 조용조용하게 이제 웃으시면서 어떤 분을 아주 후드로 패고 계시니까. 근데 그건 이제 팩트로 패고 계시니까.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담당 일진으로. 그 제가 공부 얘기를 좀 해보면 저는
고등학교 때 뭐 한 2학년, 3학년 됐을 때 체육 시간에 나가면 저 책을 하나 뜯어가지고 뭐 잘 요약이 된 책, 그거 갖고 가서 거기서 읽었어요. 네, 그런 시간에도. 그리고 버스 타고 갈 때도 당연히 했고, 언제는 제가 걸어가는데 뭘 보고 왔어요. 머리에서 불이 번쩍하는 거예요. 전봇대 이렇게 뭐 나왔잖아요. 거기 부딪힌 거예요. 진짜 요새 같으면 이게 뭐죠? 영조물 하자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 같은데 제가 뭐 그렇게 많이 다치진 않아서. 약간 이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좀 이 미인정기를 읽는 느낌이랄까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책을 분철해서 다니면서 계속 보시고 근데 솔직히 다니시면서. 제가 공부를 못했으면 친구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놈의 자식 진짜 웃기고 앉았어 이랬겠죠. 근데 잘하니까 이렇게 쟤는 정말 저러니까 공부 잘하는구나. 그래서 가끔 이제 제가 공부하고 있으면 와가지고 애들이 쟤 전교 1등이야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고 우리 어머니가 제일 좋으셨죠. 학교에 뭐 가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른 학부형들이 와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하니 하는데 근데 정말로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저한테 공부하라 라는 말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다 알아서 한 거죠. 네,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그 법조인의 꿈을 언제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거는 솔직하게 답을 해야 되니까 제가 하는데 네. 저는 법대 가고 싶지 않았어요. 네. 왜 그러냐면 뭐 젊은 양보를 하시지 왜 꼭 굳이 가셔가지고 어린 나이에는 농담입니다. 어린 나이에는 농담 아니고요. 어린 나이에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좀 이렇게 순수 학문을 하고 이래야지 법대 가고 맞습니다. 이러면 뭐 권력을 뭐 한다든가 아니면 출세를 뭐 그렇죠.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이런 있었어요. 느낌이 있단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요. 저는 뭐 경제학과 이런 데 가고 싶었어요. 솔직히. 근데 저희 부친이 판사 하셨잖아요. 그리고 판사 한 10년 하고 2대째 지금 판사하고 계십니다. 예. 근데 사실은 뭐 집안 얘기도 이제 제가 유튜브에 많이 하는데 저희 할아버지, 저희 중조 할아버지가 독립운동하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는 정말로 힘들게 사셨어요. 뭐 구청 공무원인가 이런 걸 하셨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천에서 용 나신 거죠. 자수성가 하신 거죠. 몇 명 뽑았나요? 그 부친 그때 이제 고시라 그랬는데 그때는 보통 한 10명, 20명 이때인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 할 때 한 50명인가 많이 뽑았어요. 이게 고시 8회인데 그래서 많이 뽑으면 유명한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는 진짜로 이렇게 뭐 빌딩 세우고 이러지 않나요? 그럼요. 그 정도면 진짜 그렇죠. 어려운 거예요. 50명 어쨌든 간에 뭐 거기 들어가서 합격하셨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행시도 합격을 하셨어요. 행시. 예. 저도 그걸 뭘 볼까 했는데 왜 변호사님이 안 보셨어요? 공부하기가 싫었고 삼가당 하시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건 어떻게 보면 나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지도 티오를 않을 뺏어오는 거면서 거니까. 붙을 사람 한 사람 자리를 뺏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승덕 변호사가 삼가당 하시고 글 많이 쓰셨잖아요. 저 그걸 진짜 열심히 봤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공부하는구나. 이분은 정말 공부하다가 힘들어서 밤에 불 끌 때 뭐 줄을 잡아가지고 끈다 그러고 지금 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구나. 저 뭐 그분은 아니까 존경스러운 면이 당연히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분은 두 자리는 뺏은 건 맞아요. 그렇죠. 저는 변호사님이 더 존경스러운데. 근데 이제 또 그 얘기하다 그랬고, 근데 아버지가 안 돼, 너 법대 가 이러셨어요. 그래서 말을 따랐죠 제가.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봐도 되게 천직을 찾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천직까지는 모르겠고 제 성격이요. 그러니까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나뵈고 했는데 그 판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판사님의 전형적인 어떤 온화하시고 되게 아주 지적으로 냉철하시면서도 그런 것들을 또 일반인이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이런, 전 처음에 알고리즘 떴을 때 변호사 명상이 그런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저는 뭐 판사 출신 이런 게 안 써 있었어도 이분 판사 출신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그런 느낌이셨거든요. 부드럽게는 제가 하죠. 제가 원주에 경향교류로 3년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을 길에서 만났는데 판사님 많이세요.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자기도 법정에 가면 굉장히 무서울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해주고 잘해주셔서 고맙다. 뭐 그런 얘기는 제가 많이 듣습니다.